가끔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카자흐스탄의 작은 도시에서 월급이 20만 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살던 한 젊은 여성이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고 낯선 언어에 매료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선택을 비웃었지만 그 하찮아 보이던 취미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마침내 두 나라를 잇는 가교가 되기까지. 그녀에게는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카자흐스탄 소녀 아이다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태어난 아이다입니다. 우리 가족은 소련 붕괴 이후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전기 기사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죠. 두 분 모두 열심히 일하셨지만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고 겨울이면 난방비 때문에 항상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언어에 재능이 있었어요.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는 물론이고 영어도 학교에서 배웠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건 우연히 접한 한국어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기숙사 룸메이트 아나스타샤의 노트북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이끌려 들여다봤을 때였어요. 이 드라마 정말 재밌어 보인다. 뭐야? 제가 물었죠. 한국 드라마야. 별에서 온 그대라고 요즘 러시아에서도 인기 많아. 아나스타샤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배우들의 대사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언어의 리듬감과 억양이 제 귀에 감전된 것처럼 꽂혔어요. 그날 밤 드라마를 함께 보며 저는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한국어의 소리가 제게는 마치 오래된 친구의 목소리처럼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러시아어 자막으로 보다가 영어 자막으로, 나중에는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밤 부모님이 주무신 후에 작은 방에서 헤드폰을 꽂고 드라마 속 대사를 따라 읊조렸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거울을 보며 발음을 연습했죠. 그렇게 한국어 단어와 문장을 하나씩 익혀갔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제 방문을 예고 없이 여셨어요. 아이다,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니? 내일 수업 있는데? 저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어 공부해요. 드라마 보면서요. 한국어? 그게 뭐 하는 거니?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상한 언어는 왜 배우려고 해?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의 반응은 더 심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말고 공부나 제대로 해. 여기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가 무슨 소용이 있겠니?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에 부딪힐수록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국어는 제게 단순한 언어 이상의 의미였어요. 알마티의 좁은 아파트와 제한된 기회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열쇠 같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저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인터넷을 뒤지다가 운명 같은 구인 광고를 발견했어요. 주재원 가족 한국어 교사 구함. 일주일에 3회, 2시간씩 한국어 능통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워온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지원서를 보냈어요. 이틀 후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다 씨인가요? 한국어는 어디서 배우셨나요? 한국어로 질문이 들려왔어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독학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따라하면서요. 흥미롭네요. 내일 저희 집에 와서 면접을 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알마티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기업의 주재원인 김 부장님 가족을 만났어요. 부인과 초등학생 두 아이가 있었죠.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세요. 러시아어도 할 줄 아니까 통역도 도와주면 좋겠어요. 김 부장님이 설명했습니다. 면접은 간단한 한국어 대화와 러시아어 통역 시연으로 이루어졌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발음이 꽤 정확하네요. 독학했다고 하셨죠? 정말 대단합니다. 김 부장님의 부인이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주 3회 김 부장님 집에 방문해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어는 대부분 드라마에서 배운 것이라 가르치는 방법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인터넷에서 한국어 교재를 찾아 공부하며 차츰 나아졌습니다.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10만 텐게, 카자흐스탄 일반 아르바이트 월급의 2배였죠. 이렇게 많이요? 제가 봉투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의 노력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에요. 아이들이 많이 좋아해요. 김 부장님의 부인이 따뜻하게 말씀하셨죠.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월급을 보여드렸습니다. 보세요, 제가 한국어로 번 돈이에요. 부모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다 네가 번 거니? 네, 맞아요. 한국 가족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서 받은 거예요. 그날 밤 처음으로 부모님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네가 하는 일이 괜찮은 것 같구나. 앞으로도 열심히 해라.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아이들은 제 수업을 좋아했고 저 역시 가르치며 더 많은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종종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6개월이 지났을 무렵 김 부장님이 저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이다 씨, 우리가 곧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당신과 헤어지기 싫어해요. 혹시 우리랑 같이 한국에 와서 1년 정도 아이들 가정교사를 해줄 수 있을까요? 모든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한국에 간다고요?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나라에. 하지만 대학은 어떻게 하지? 부모님은 허락해 주실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크게 반대하셨죠. 대학을 그만두고 외국에 간다고? 말도 안 돼.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1년만 휴학하고 경험을 쌓을 거예요. 모든 비용을 지원해 준대요.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거예요. 제가 간절히 설득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여보, 아이다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기회예요. 그만한 월급을 여기서는 꿈도 못 꿀 텐데. 일주일의 고민 끝에 부모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학에 휴학 신청을 하고 비자 준비를 시작했어요. 김 부장님 가족은 모든 서류 절차를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드라마 속에서만 보던 한국 땅을 실제로 밟게 된 것입니다. 김 부장님 가족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살았어요. 제게도 작은 방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이게 다 진짜인가? 첫날 밤 창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한국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신기하고 편리했어요. 24시간 열린 편의점, 정확한 시간에 오는 지하철, 깨끗한 거리, 맛있는 음식.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말에는 김 부장님 가족과 함께 서울 곳곳을 구경했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공원. 드라마에서 보던 장소들을 직접 둘러보는 건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매주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엄마, 여기 봐요. 지하철역이에요. 3분마다 기차가 와요. 시간표가 정확해서 1분도 늦지 않아요. 세상에, 정말 그렇구나. 우리 알마티는 버스 시간표가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데. 어머니가 놀라워하셨습니다. 아빠, 여기는 밤에도 여자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해요. 어젯밤 11시에 산책했는데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정말? 거기는 밤에 경찰이 많이 순찰하나?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CCTV도 많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길을 잃었을 때 물어보면 다들 도와주세요. 한국 생활 3개월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부장님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 가방이 분실됐어요. 가방 안에는 여권과 휴대폰 그리고 모든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떡해요? 공항에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카자흐스탄 영사관에 연락해야 했지만 주말이라 닫혀 있었죠. 김 부장님 가족은 저를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택시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저녁 김 부장님 댁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30살쯤 돼 보이는 키 큰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재호입니다. 제주도 공항에서 이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제 가방이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찾으셨어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가방 안에 김 부장님 가족 사진과 주소가 있어서 찾아왔어요. 여권도 있길래 급히 가져왔습니다. 그는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를 타고 직접 가방을 가져다 준 것이었어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식사 중에 알게 된 사실은 재호 씨가 외국어 대학에서 러시아어와 중앙아시아 문화를 가르치는 교수라는 것이었어요. 카자흐스탄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죠. 카자흐스탄에 가본 적 있어요. 알마티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죠. 산도 멋있고요. 정말요? 저희 나라에 관심이 있으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중앙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카자흐스탄 전통 음악을 연구하고 있죠. 그날 이후 재호 씨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서울의 숨은 명소들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에게 카자흐스탄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교환하며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재호 씨는 제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어요. 드라마에서 배운 표현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쓰이는지, 문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었죠. 아이다 씨는 정말 배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은 처음 봤어요. 재호 씨가 한 번은 그렇게 말해주었는데 그 말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이 지날 무렵 저는 큰 고민에 빠졌어요. 계약은 1년이었지만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재호 씨와의 관계도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호 씨가 제안을 했어요. 아이다 씨, 우리 대학에서 중앙아시아 언어와 문화 연구 프로그램이 있는데 장학생으로 지원해보는 건 어떨까요?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어도 더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 제안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 같았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한 후 저는 장학생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정말요? 제가 한국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믿기지 않아 재호 씨에게 계속 확인했어요. 네, 축하해요. 이제 유학 비자로 바꿔서 계속 한국에 머물 수 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우리 딸이 외국 대학에서 공부하게 되다니 자랑스럽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대학원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한국어로 수업을 듣고 과제를 제출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죠. 하지만 재호 씨의 도움과 제 열정으로 차츰 적응해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온 지 1년 반이 되던 날 재호 씨가 청혼했어요. 한강공원에서 불꽃놀이를 보며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수 있을까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그럼요. 함께하고 싶어요. 결혼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하셨어요. 다른 나라, 다른 문화의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재호 씨가 직접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부모님을 만나 뵙고 정중하게 허락을 구하자 부모님도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딸아, 네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아버지가 결혼을 축복해 주셨어요.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부모님과 친척들이 오셨고 한국에서는 재호 씨 가족과 친구들이 참석했어요. 두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대학원 공부를 계속하면서 러시아어와 카자흐어 과외도 했고 재호 씨는 대학에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이 계속됐죠.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재호 씨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서 완치 가능성이 높아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런 수술이 매우 위험하고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웠을 텐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비용 부담도 적었고 의료진의 전문성도 높았어요. 걱정 마, 내가 곁에 있을게. 재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엄마, 아빠. 제가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이 필요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당장 갈게. 일주일 후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하셨어요. 두 분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지만 병원 시설을 보시고는 조금 안심하시는 듯 했습니다. 여기 의료 시스템이 정말 발전했구나. 아버지가 놀라워하셨어요. 수술 당일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응원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수술은 5시간 동안 진행됐고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종양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회복 과정이 중요하니 천천히 시간을 가지세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후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 기간 동안 재호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에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교대로 저를 간호해 주셨죠. 어머니는 특히 한국 의료진과 시스템에 감탄하셨어요. 카자흐스탄이었으면 이런 수술을 받기까지 몇 달을 기다렸을 텐데 여기는 일주일 만에 모든 게 이루어졌구나. 퇴원 후 부모님은 한국에 더 머물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 회복을 돕기 위해서였지만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하시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도 잘 되어 있구나. 아버지가 동네 공원의 운동기구를 사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매일 아침 근처 시장에 가시며 한국 문화에 빠져드셨어요. 야채가 신선하고 사람들도 친절해. 말은 통하지 않아도 몸짓으로 소통하게 되는구나. 재호 씨는 부모님을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내어 서울 곳곳을 구경시켜드렸습니다. 경복궁, 인사동, 남산타워.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유대감이 깊어졌어요. 6개월의 치료 과정을 거쳐 저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제가 임신한 것이었죠. 아이다, 정말이야? 우린 부모가 되는 거야? 재호 씨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부모님도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에 무척 기뻐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제게 전통 카자흐스탄 임산부 음식을 해주시며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우리 손주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배울 수 있겠구나. 어머니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임신 기간 동안 한국의 산전 관리 시스템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초음파 검사, 산모 교실까지. 카자흐스탄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심한 관리였어요. 여기는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구나. 병원 로비에 붙은 포스터를 보며 어머니가 감탄하셨습니다. 겨울이 끝날 무렵 저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은 소원이라고 지었습니다. 카자흐스탄어로 햇빛이라는 뜻이에요. 한국 이름으로는 소월라고 지었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로구나. 딸을 처음 안아보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산후조리원 시스템도 저희 가족에게는 신세계였어요. 전문가들이 신생아 케어부터 산모 회복까지 세심하게 돌봐주는 모습에 부모님은 계속 놀라워하셨죠. 카자흐스탄에서는 출산하자마자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하는데 여기는 산모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구나. 어머니가 감동스러워하셨습니다. 소원이가 돌이 지났을 무렵 재호 씨에게 좋은 제안이 들어왔어요. 서울소재대학에서 정교수 자리를 제안받은 거죠. 동시에 저도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같은 대학에서 강사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울 근교의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부모님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체류할 계획이었지만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신 부모님은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여기가 좋구나. 의료 시스템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무엇보다 손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재호 씨가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한국 영주권을 신청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제 여기서 계속 사실 거잖아요. 부모님은 서로 눈을 마주 보셨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머니가 망설이는 듯 물으셨어요. 물론이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드릴게요. 재호 씨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영주권 신청 절차를 시작했어요. 서류 준비와 인터뷰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존중하는 부모님의 노력 덕분에 결국 승인되었습니다. 얼마 후 우리 가족에게 두 번째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제가 다시 임신한 거죠.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카자흐스탄어로 용감한이라는 뜻의 바티르, 한국 이름으로는 태연으로 지었어요. 형제가 생겨서 기쁘니?
3살이 된 소원이에게 물었더니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연야, 이모가 너를 위해 전통 인형을 가져왔단다. 카자흐스탄에서 방문한 제 동생이 아기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저희 가족을 보기 위해 종종 한국을 방문하곤 했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는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경험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에서는 카자흐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했고 양국의 명절과 전통을 모두 지켰어요.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세배를 드리고 나우루즈 카자흐스탄 새해에는 전통 음식인 나우루즈 코제를 만들어 먹었죠. 아이들은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 속에서 자라며 더 넓은 세계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둘 다 사랑해요. 어느 날 소원이가 말했을 때 제 마음은 뭉클했어요. 부모님도 점점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친구들을 사귀셨고 어머니는 주민센터에서 한국어를 더 배우시며 이웃들과 교류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가 우리 카자흐스탄과 비슷해서 좋구나. 어머니가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후 저희 가족은 큰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 영주권을 신청하기로 한 거죠. 오랜 시간 고민했지만 이제 한국이 저희 가족의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한국에 있어요. 재호 씨에게 말했죠. 영주권 취득 인터뷰 날 저희 가족은 모두 긴장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한국어 시험을 걱정하셨어요. 잘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얼마나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셨는데요. 제가 격려해드렸어요.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어요. 영주권 증서를 받는 날 부모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 네가 한국어 배우는 걸 말렸던 게 생각나는구나.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한국 사람이 되었네.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종종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가족 한국 영주권 취득이라는 제목으로요. 그 기사를 본 많은 분들이 저희 가족의 여정에 감동받았다고 해요. 지금 저는 대학에서 중앙아시아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있고 재호 씨는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다니며 두 문화의 자산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고 있어요. 부모님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한국의 발전된 의료 시스템 덕분에 두 분 모두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시고 필요한 치료도 적시에 받으실 수 있어요. 특히 아버지의 고혈압은 한국에서의 규칙적인 생활과 좋은 의료 서비스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여기 오길 정말 잘했구나. 아버지가 종종 말씀하셨어요. 카자흐스탄이었으면 이런 좋은 치료를 받기 힘들었을 거야. 가끔 카자흐스탄의 친척들이 저희를 방문하면 그들은 항상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놀라워해요. 깨끗한 거리, 편리한 대중교통, 24시간 편의점, 빠른 배달 서비스. 한국인들에게는 일상이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것들이죠. 아이다, 네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구나. 방문한 친척들이 말했어요. 여기서 사는 건 꿈 같을 것 같아.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드라마 속 배우의 말 한마디가 제게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열쇠가 되었고 결국 저희 가족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운 밤들,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을 때의 떨림, 재호 씨와의 만남, 아픔을 이겨낸 순간들, 그리고 두 아이의 탄생까지. 용기 있는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낯선 언어를 배우겠다는 저의 선택이 결국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으니까요. 요즘 제 딸 소원이가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미소 짓게 돼요. 어쩌면 그녀의 인생도 언어 하나로 큰 변화를 맞이할지 모르니까요. 그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딸의 꿈을 응원해 주려고 합니다.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렴. 그 첫 걸음이 얼마나 큰 여정으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니까. 제가 소원이에게 종종 해주는 말이에요. 매일 밤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한 편의 한국 드라마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때론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의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빠져드는 누군가가 있겠죠.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열정을 따라가라고.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한국은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의 문화가 저희 가족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행복해요. 한국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어요. 이것이 제가 매일 마음속으로 되뇌는 말입니다. 오늘의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분들은 단순한 취미로 시작한 한국어 공부가 이렇게 큰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놀라우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다 씨의 용기와 도전이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해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